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무서운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는 큰 악재가 없지만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미국 시장 급락 때문에 한국 시장도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좋지 않은 장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회사들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추매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간 현대건설기계처럼 폭발적인 상승도 없었으며 이제 현대중공업그룹의 일원이 돼 점차 좋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살펴볼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5월 13일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의 분할합병 의결이 통과됐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현대중공업 지주 컨소시엄에 7월 1일 합병되기로 결정됐습니다. 즉 더 이상의 지분과 계열사는 두산그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 신사옥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국역에 있는 현대중공업그룹의 건물에 남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쉽사리 두산인프라코어가 현대중공업그룹 품으로 이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의 계열사로 실적이 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두산인프라코어의 실적은 최근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13일 나온 대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원 이태환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매우 즐겨봅니다. 여러 수치가 꼼꼼히 나와 있으며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정보까지 표기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4월 달에 두산인프라코어 판매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4월 한 달간 2276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3250대 대비 30%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기사를 살펴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 1분기 동안 7152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4003대 대비 79%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뭔가 부정적으로 인식됩니다. 원래 1, 2월은 건설기계 업계에서 불황기로 꼽힙니다. 아직 겨울 시즌이기 때문에 공사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 4월은 호황기로 꼽힙니다. 그런데 4월 들어서 원래 공사가 많은 시즌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에 대한 판매량은 일부 감소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심각해 보이지만 의외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기도 합니다. 4월 중국의 굴착기 판매량은 41,100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5%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 판매량 변동폭은 지난해 동기 대비로 계산됩니다. 즉 지난해 4월에 판매량이 엄청나게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중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인프라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부양정책이 통과될 것을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3월부터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굴착기에 대한 선주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4월부터 유독 굴착기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올해 4월 중국 판매량 소폭 감소는 그다지 큰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중국 굴착기 기업 써니의 판매량은 11,700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이외에 글로벌 1위 업체 캐터필러는 2,057대로 37% 감소,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도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 리포트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과거보다 더 굴착기를 활용해 광산 투자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내용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철광석과 철 스크랩의 가격은 미친듯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조 때문에 대부분의 철강사들은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철강사들에게 좋겠지만 중국과 같은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은 원자재 값이 계속 오르게 된다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비용이 너무 가팔라집니다. 즉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죠. 이 같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굴착기를 확보해 중국 내의 광산 개발을 가속화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대하고 있는 것은 두산인프라코어가 7월 1일 현대중공업그룹으로 본격적으로 편입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7월 1일이 되기 전에 여러 언론에서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어가 합쳐져 원가 절감과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는 기사가 우후죽순 나올 것입니다. 사실 이 두 회사가 함께 운영된다고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 여러 언론에선 현대중공업그룹이 엄청나게 큰 일을 해냈다는 식으로 기사를 쏟아낼 것이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로 분명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그룹에서 최고로 괜찮은 회사입니다. 다만 3조 원이라는 부채 때문에 두산그룹이 어쩔 수 없이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두산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그간 저평가 받아왔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본격적으로 현대중공업그룹 내로 들어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업의 재평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2022년 성남시에 현대중공업 통합 R&D 센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신사옥에 어떤 부서와 어떤 회사가 입주하게 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같은 새로운 부지가 생긴다면 두산인프라코어도 현대중공업그룹과 사옥을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어가 한 건물 아래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대제뉴인이라는 중간 지주사도 우리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R&D 부서 교류, 물류 공급망 공유 등의 다양한 정책이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 재차 주가가 도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두산인프라코어는 누구나 아는 좋은 회사입니다. 다만 두산마켓, 현대건설기계의 가파른 상승세에는 못 미치는 주가 상승을 해왔습니다.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외에 인도, 유럽, 미국에서도 두산인프라코어의 굴착기 판매량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현황을 여러 언론의 기자들이 좀 더 부각시켜준다면 주가가 안 올라가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